네, 세 번째 시간이죠. 디지털 자산입니다. 코리아앱의 정학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방송에 이어서 어떻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번 주부터 가상자산 평가와 관련된 여러 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최근 루나 사태 때문에 각 거래소들마다 코인을 상장시키는 기준을 우리가 이제 돋보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이게 상장에 대한 기준도 네. 천차만별이고 또 상장 폐지에 대한 기준도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정말로 일관성 있는 그런 그 코인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올바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이런 가상자산 시장이 워낙 커지면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현재 관리 감독 관할 기구가 있나요? 이제 코인 쪽은 네.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는 네. 그 FATF 뭐 네. 일각에서는 뭐 페데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전 세계에서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구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금감원과 FIU를 비롯한 네. 두 곳은 있는데, 정책을 결정할 뿐 어떤 네. 다트와 같은 주식 시장에서처럼 검증된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지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최근에 지금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문제들이 연이어서 많이 터지고 있고, 뭐 루나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허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뢰성 부분이나 아니 이 평가의 객관성 부분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기존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언론에서 이제 그 다뤄졌던 곳들이 그 이런 신용평가를, 코인 쪽 재단의 신용평가를 하는 곳은 크게 대표적으로 쟁글이란 곳이 있었어요. 네. 근데 쟁글에서는 이제 그 각각의 뉴스의 헤드라인들만 좀 불러드리면, 뭐 민간업체 한 곳에 의존한 가상자산 신용도 평가, 객관성은 글쎄, 네. 뭐 쟁글 신용도 평가 신뢰성 논란, 대체 방안 없어, 네. 뭐 상장 브로커 논란, 뭐 이런 이슈들이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네. 그 어떤 그 민간 기업 한 곳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네. 더 그 안전하고 이제 그 객관화된 기관은 필요 없겠느냐에 대한 그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히 이해를 시켜드리면, 쟁글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죠? 쟁글은 이제 그 신용평가 기관으로서 코인을 평가하는. 네, 네. 크로스 앵글이라는 법인명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코인 재단들의 신용도를 평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평가라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게 개인 민간 회사 이 쟁글밖에 없나요? 이 시장에? 네, 지금은 쟁글밖에 없는데, 네. 다행히도 뭐 네. 다행인지 그 이런 산업의 흐름을 보면은 쟁글 이외에 이제 그 좀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나타나는 기관들은 있는데, 공신력에 대한 부분은 다들 좀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이 공통점입니다. 네, 요즘 레이팅 사업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스캠을 인증하는 그 부분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가상 자산 평가 인증 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 시장의 모델과 어떤 것이 다른지도 궁금한데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기존에는 대부분 그 백서를 기준으로 이제 그 재단의 그 요런 사업성을 좀 중개해주는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그 한국 가상자산 평가 인증은 기존의 그런 레이팅 사업과는 다르게 스캠 지수를 A부터 2등급까지 나누어서 발표를 하고 있고, 한번 발표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매주 업데이트함으로써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오히려 재단들에게 요청도 하면서 그 재단의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고 함께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비했고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조금 전에도 이슈가 됐던 NFT를 검증하는 부분까지도 좀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쟁글 외에 하고 있는 이제 종합적인 상당히 솔루션 평가 사업들을 좀 고민하고 계신데, 한국 가상자산 평가 인증, 줄여서 한가인이라고 얘기하시죠? 네. 네. 예, 연예인 한가인이 아닙니다. 야,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팅, 결국 평가 업무가 있고, 이와 여기와는 약간 결이 달라요. 스킴 코인, 스킴 지수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스킴 코인? 네, 그 죄송합니다. 예. 그
스캠 코인이라는 거는 네. 이제 코인은 기술적으로 이제 기반을 하기 때문에 스캠인지 아닌지는 개발자들의 행태에 많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팅은 전체적인 사업 부분까지 네. 그 보기 때문에 이제 내용이 되게 많아지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 스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 개발 소스만으로 공개되어진 개발 소스만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그 블록체인 석사 그 대학원 논문으로 이제 그 로직을 그 올해 2월 달에 2022년 2월에 서강대학교에서 논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스캠 코인과 레이팅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이팅은 종합적인 평가라고 하셨는데 그럼 거기도 당연히 기술적인 그런 평가들이 들어가지 않나요? 네, 기술적인 평가는 들어가는 게 사실인데 기존에는 재단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요청을 하고 이제 제출되어진 아주 그 소량의 공개되어진 자료만을 활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쉽게 이해하려면 종합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기술적인 평가의 비중이 상당히 작아진다. 어떻게 보면 가장 노른자가 돼야 될 부분이 조연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그 정 대표께서는 이런 부분 더 확장해서 기술 평가로서 오히려 스캠 지수를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스캠코인 지수가 개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스캠코인의 기술적 검증 이 부분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코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뜻하고 디지털 자산은 말 그대로 디지털라이징 된 것들만 자산화할 수가 있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그 기술적인 기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이 코인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깃허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깃허브를 혹시 좀 이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전 세계 글로벌 코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깃허브에 자신들의 소스를 공개하고 개발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코인들이 그 사용하고 있는 툴이 깃허브라고 볼 수 있고 그 깃허브에 공개되어진 소스를 통해서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히 깃허브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모든 개발자라면 그 깃허브를 기본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공유하고 개발자들끼리 소통하는 플랫폼이어서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가 개발을 하고 있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에는 개발자들의 형태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플랫폼이 깃허브여서 깃허브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오 의료계의 유명한 해외 뭐 바이오 사이언스지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성도 중요하고 법 제도적 부분도 중요한데 기술적 부분을 담당한다 하시면 이런 나머지 또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협업을 맺을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사업적인 부분은 저는 뭐 개발자로서 네. 기술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네. 이제 그 법 제도적인 부분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 같은 사법기관이 사법기관, 네.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업성은 이제 블록체인 전문가나 그 사업으로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법 제도 사업 다 봤을 때 이 기술적 부분이 코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쟁이이기 때문에 70%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3분의 2 이상은 넘는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완벽하게 필터링이 되는 건지도 이제 궁금한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느냐, 또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혹시나 더 이제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 완벽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그 대학원 동기들하고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고 보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바로 저희의 로직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검증해본 프로젝트들이 뭐 사례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그 논문을 작성하면서 13개 프로젝트를 검증을 해봤고 네. 실제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폭물레이더를 통해서 먼저 그 세계 유수의 코인들을 한번 말씀하신 스캠 지수, 이 건전화 지수를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네. 우리 코인 시장에 한번 그 정말 활성화, 건전화를 위해서 한번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인 사례도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원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촛불의 민심으로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 정권이 네. 이번 또 지자체 선거에서도 또 대참패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불과 5년밖에 가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야당이죠. 국민의힘도 너무 여기에 또 그 자신만만해 하시는 건 좋지만 네. 또 너무 자만하다 보면 또 언제 또 국민의 민심이 바뀔 줄 모른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신의 어떤 사익보다는 어떤 우리 지역의 미래를 그리고 또 공익을 위해서 많이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